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G2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20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G20이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장은 어느 나라입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다 시우바 대통령인데요. 그는 브라질의 의장국으로서 반남구가 세계 의사결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정상회의 개막식에서는 기아와 빈곤에 대응하는 글로벌 동맹이 출범합니다. 이 브라질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기아와 빈곤에 맞서는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20은 무엇인가? G20 주요 20개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G20은 전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는데요. 전 세계 무역의 무려 75% 이상과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20은 19개 나라와 2개 지역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9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 영국,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유럽 연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9개 국가와 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20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요? 바로 G20은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글로벌 금융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에 IMF가 왔지요.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금모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G20이 이렇게 99년 그 아시아 금융 이후에 포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는 정상회담으로 발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2일간 모여서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워싱턴 DC, 그리고 2009년 초 런던, 2009년 말 피츠버그에서 연이어 G20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그 이후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셰르파로 알려진 고위 관리들은 G20 회원국들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를 위한 이슈를 짜냅니다. 히말리아의 세르파처럼 그들은 종종 어려운 지형을 헤쳐나가는 지도자들을 안내하고 외교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 장관과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 총재, 각 무역 대표,
부패방지 실무 그룹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20에는 누가 초대되나요 하는 건데, G20 의장국은 회원국 간에 순환하며 매년 다른 지역에서 선출이 됩니다. 지난 2023년 G20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열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인 포용, 세계적인 개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브라질 차례가 된 것입니다. IMF인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UN,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G2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인더밋 길은 세계 경제가 느린 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밀리니엄의 각 10년마다 연속적으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요,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과거하고 다르죠?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내년에는 2%로 지금 전망하고 IMF가 지난 2.2에서 2.0으로 내렸지요. 갈수록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G20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G7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G7 국가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나라들로 구성된 반면 G20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훨씬 더 광범위한 견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돕기 위해 1조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요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국가 그룹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G20 의제가 세계 경제를 넘어 안보와 그리고 심각한 기후변화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를 바라는 희망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G7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정치권만 잘하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G2 국가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G7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중국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이 정치권만 잘 타협이 되고 정말 올바르게 정치인들이 경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정치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G7 아니라 G2 국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세계 1위입니다.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연방제를 주장하고 대기업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수출해서 대외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견디는 것은 그 기업들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한민국의 예산이 편성되고 GDP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치권만 잘 되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G2 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가짜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다면, 즉 이들 때문에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국가 기본 질서를 만들고 정말 정치인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